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26일 금요일 오후 9시인데 이번 주도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흐름 주봉 좀 체크를 하고 국내 증시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됐으니까 주봉 체크하고 이번 주 단기관심 종목들 이렇게 현우산업, 상신전자, 모비스, 영보화, 화성밸브 흐름 어떻게 나오고 또 주간 등락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 거고 상신전자는 오늘 유의미하게 상한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한솔테크닉스도 가져왔는데, 한솔테크닉스도 오늘 10%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도 차트 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 유튜브 메인 영상 종목인 상신전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구현대사료죠. 항상 제가 이제 상신전자 차트, 이 현대사료랑 비슷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했던 상신전자,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이렇게 세 종목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 산업만 좀 하락을 하고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동 평균선 448일선 근처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일단 지켜주는 게 좋겠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면서 갭으로 떠서 거의 2%대까지 올라갔다가 1.7% 마감을 해줬고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S&P 500 또한 비슷하게 갭 상승해서 캔들 자체는 음봉이긴 하지만 0.8%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흐름도 소폭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S&P 500 선물 또한 0.2%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상승 마무리를 해주고 마무리가 되면 이번 주에 좀 주봉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주봉은 장이 마무리되면 내일이나 모레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제 엔비디아가 진짜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 시총 1200조짜리인데 어제 갭상승 거래량 터진 갭상승 음봉이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여러분 보시면 물론 앞에 이렇게 더 큰 캔들도 있지만 이 전고점을 이 역사적 신고가였대. 이 전고점을 그냥 갭으로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심지어 이 근처까지 눌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어제 이 거래량도 1억 5,400만 주가 터졌는데 신기한 게 여러분 1억 5,400만 주면 어 네, 1억 5,400만 주 맞나요? 100만 천만 억.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주에. 그러면 여러분 어제 거래 대금이 어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어제 거래 대금이 여러분 77조입니다. 엔비디아만. 어제 거래 대금만 77조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증시랑은 비교가 안 되죠. 국내 증시는 많이 터져봐야 9조, 10조인데 국내 증시 전체가,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만 77조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 증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세 발의 피인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봉상으로도 이미 오늘 하루가 남았음에도 지난주 거래량을 돌파를 했죠. 주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 급락 이후에 미친 듯이 회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의 V자 반등이 나왔죠, 월봉상.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추세가 엄청나게 강한데 얼마나 더 상승이 나와줄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크지 않지만 강보합권 캔들 자체가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0.1%대 상승이 나왔고, 내려오더라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이 장기동 평균선 448일선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봉상 코스피는 오히려 0.8%대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추세를 그어놨는데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 타고 가고 있죠. 그럼 이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800선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리고 일봉상 보면 이 앞에 정고점 2580선 정도,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이 2580선 정도를 좀 돌파해주는 그림이 다음 주에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 기반으로 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를 위로 뚫어준다. 그러면 한 단계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오르긴 했지만 수목금 하락이 나오면서 주봉상 지금 거의 보합권이죠. 그러면서 지금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 83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안전하겠죠. 왜냐면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것이고 800선 여기가 깨진다면 한 단계 아래 여기까지도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 790선에서 좀 더 아래 보면 한 요 정도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또 이때 있기 때문에 일단 이 830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상승,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단 이 835포인트 정도, 833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일봉상으로 보면 833포인트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네, 한 요 정도 835, 뭐 이 정도. 830, 한 요 정도. 네,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정도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선물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일단 디폴트 관련해서 어 제한도 협상 타결 임박, 2년간 상향, 지출 제한 유력 이러한 이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좀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부채 한도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가 결국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놓고 오히려 다시 협상이 또 안 되거나 그런 그림이 나오면 또 급락을 하겠죠. 실망 매물이 쏟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선물이 소폭 상승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이 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이쯤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외에서 거래량 들어온 3%대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외에서 5,800원에서 시작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보시면 시가 5,790원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이미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장 중후반에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밀렸다가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크진 않지만 거래량도 소폭 들어온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 위치 딱 보시면 아래 꼬리로 이렇게 방어를 해줬으니 그러면 이 구름대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일단 좋겠죠. 다시 이 갭공간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앞에 매집봉도 강하게 하나 띄어놨고 이평도 이제 정비를 만들면서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이 저점 추세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도 괜찮은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눌러주더라도 추세 타고 가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위치도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 하단까지 분할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오늘 다시 또 시외에서 거래량이 좀 터진 하락이 나왔습니다. 5,730원 한 2.7%대 하락이 나왔는데 시외에서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개장을 하면 월요일은 국내 증시 휴장이니까 뭐 5,700원, 5,600원대 근처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저항으로 말씀드렸었던 이 5,600원 라인 이 윗꼬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던 이 구간까지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게 좋겠죠. 대파락해서 시작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도 또 추가로 가져올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이 많이 나왔었던 이 5,600원대를 돌파해줬으니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
저항이 많이 나왔던 구간을 돌파해줬으니 지지가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이 5,600원대를 지켜주면서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준다면 한 단계 높은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박스권,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면서 5,60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진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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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지 양봉 돌려주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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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지 양봉 돌려주고 그럼 이번에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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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지 양봉 돌려주는 그림을 좀 기대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보시면 음봉 연속으로 나오고 도치 캔들 나오고 다음 주에 그 다음날 양봉 하나 띄워주고 상승 하락 많이 나오고 약간 도치 캔들 형태 나오고 다음날 양봉 나오고 상승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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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 캔들 나오고 다음날 양봉 나오고 급등. 그래서 지금 오늘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갭으로 3% 시작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좀 들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다행히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는데 시외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딱히 풀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음 주 화요일날 개장을 하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224일선도 딸려 올라오면서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 정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 린드먼 아시아랑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2,500원 정도였죠. 근데 보시면 화요일날 여기를 깨고 수요일도 하락하고 올라와주지 못하면서 손절 라인을 이탈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올라오면서 5%대 상승이 나오고 이 손절 라인을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갭으로 떠서 5%대 상승이 나왔는데 올라왔다가 밀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보시면 지금 또 단기적으로 윗꼬리가 있는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2,800원 정도. 이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날도 몸통으로 올라가주지 못했던 구간.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모비스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마지막에 약간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일 텐데 이 2,800원대가 딱 보면 이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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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저항이 많은 구간으로 딱 봐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행인 게 손절 라인 위로 다시 올라왔고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위로 회복을 해줬다는 거. 지금 장대 양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시 장대 양봉 몸통 중간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다시 2,500원대로 다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온 걸로 봐서는 다음 주에도 한번 슈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회복해 줬고 올라왔으니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거였으면 이 시가까지도 밀렸을 텐데 다시 회복을 해줬다?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위로 올라왔으니 오히려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또 가져와서 매매해봐도 괜찮겠죠. 아마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이 앞전 고점대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15% 20% 가까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내려간다. 아래로 짧죠, 여러분. 만약에 다시 이탈을 한다? 이탈하면 이 앞에 그림처럼 다시 올라오는 거 기다려보면 되겠죠. 다시 내려갈 거면 이 시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럼 손절하시거나 이 시가까지 분할하신다 생각으로 매매하시고 만약에 다시 위로 올라온다. 만약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다음 주에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짧게 위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이 구간을 회복해줬으니 손절 라인 짧게 수익권은 크게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1차 정도 받으시고 내려간다면 이 시가까지 분할한다는 생각으로
1차, 2차 받으셔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여기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이번 주처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걸 기다려봐야겠죠. 회복해주는지, 회복을 안 한다? 그럼 시가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좀 보면, 이런 추세에서, 약간, 이런 추세를 만들어낼지, 이것도 좀 관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각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림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처럼 이러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영보화학.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보면 주봉상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주봉상 장기동 팽섬 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10%까지 밀어냈다가 회복을 해줬죠 거의. 그러면서 지금 종가 1%대 하락으로 회복을 해줬는데 방어를 한다는 건 그만큼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이렇게 쑥 밀어내면서 이번 주에 손절 나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딱 가로 지지선을 보면 딱 이때 강하게 들어 올렸을 때 몸통으로 올라왔던 구간이죠. 강하게 들어 올렸을 때 몸통으로 올라왔던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까지 눌러주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조금 넓게 손절 라인 넓게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 구간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정하실 거라면 제가 일봉상 말씀드린 방금과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영보화학. 영보화학 보면 지금 이 매집봉 뜬 게 5월 초인데 지금 그 이후에 한 3주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박스권 그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크게 보면 이 검은색 장기동 평에서 224일선을 크게 깨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24일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전 고점대 라인에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보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딱 이 추세가 224일선이랑도 겹치죠.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224일선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심플하죠,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구간 저항, 저항.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올라가 주지 못했고, 올라오니까 지지가 나오는 모습. 주중에 밀리더라도 방어해주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 지금 이 매집봉 띄운 5월 첫 주 이후 3주 동안 그냥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상 지금 이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봉상 이렇게 올라가거나 당장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보학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위로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추세를 깨고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그럼 이 추세 하단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추세 하단 정도 본다. 한 3,6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다 신기하죠, 여러분. 딱 제가 본 게 아닌데 다 신기하게 지지 저항이 겹쳐요. 다 지지 저항이 겹치죠. 또 이때는 지지 저항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바로 간다. 이 3,800원 위에서 바로 가는 시나리오 염두하시고 조금 더 넓게 본다. 이 추세 하단까지 빼고 갈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보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지 저항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3주 동안 도치형 캔들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흐름 괜찮죠? 영보학.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어도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위로는 크고 아래로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용보학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져올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성밸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구간이 448일선이었는데 어제 또 위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2%대 하락이 나오면서 딱 장기동평선 라인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448선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는데 그럼 다음 주에 여기를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더 아래 지지라인인 224일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앞에 매집봉을 하나 두 개 띄워놨기 때문에 이때도 크지 않지만 이것도 매집봉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매집봉으로 보는 이유는 이 큰 매집봉 이후에 70만 주, 40만 주, 30만 주, 2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제 또 200만 주가 터졌죠. 전일 대비 거래량 800%.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집봉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이 크게 보면 저점을 올려주는 이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이 구간 정도. 조금 더 밀리더라도 5,600원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어, 어제 위로 올라갈 때만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오나 했는데 음봉 마무리를 하고 오늘 또 하락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다시 쏠 가능성이 있다면 어, 지금 보시면 목요일날 거래량 들어오고 오늘 거래량 다시 죽여놨죠. 근데 만약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때 여기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면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6,600원 정도까지는 찌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푸근하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좀 보면 오비스랑 영보학은 지금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화성밸브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화성밸브도 주봉상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5.7%나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충분히 짧게 방망이 가져갔으면 수익권이 나왔었던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현우산업은 지금 주봉상으로도 양봉 띄워주면서 이렇게 7.9%, 8%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 상신전자도 이번 주에 상한가 나오면서 최대 33% 수익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그래도 나름 선방을 좀 한 모습이거든요. 뭐 이거를 다 매매해서 다 먹진 못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매매 방법이 잘못됐나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나 3%, 5% 방망이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이런 생각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 종목은 다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종목들을 다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종목만 매매해서 수익을 보셨더라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 한솔 테크닉스 좀 잠시 보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어, 이 매직봉 뜨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서 제가 저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저번 주만 하더라도 8%대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위에서 5일선 타고 여러분 보이죠? 5일선을 안 깨죠. 5일선을 안 깨고 오늘 갑자기 10%대 아까 잠깐 봤는데 VI가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대 올라주면서 이 앞전 매집봉에서도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구간을 한 번 더 찌르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매집봉이 크지 않지만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고 있고 이 시가 자체가 이 캔들의 시가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랑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시가 아마 5% 정도 되겠죠. 손절 라인. 이 정도 다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단기동 평균선들 땡겨 올려주면서 단기동 평균선들은 다 정별이 났고 추세적으로도 주봉상 이렇게 윗꼬리를 또 찌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저항이 나온다면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 구간까지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하러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여기 상승이 나오면 다시 448일선까지도 찌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거래량 들어오는 양봉 넣어주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 이후에 다음 달에 큰 눌림 없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렇게 크게
이 월봉 캔들을 크게 먹는 음봉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달에도 진입을 해볼 타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 거래 일수가 조금 남긴 했죠. 거래 일수가 지금 2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2거래일 동안 또 어떤 흐름 나올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도 이 장기동 평균선에서 오히려 캔들 위치 올려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신전자, 제 유튜브 메인 영상 종목이죠. 거의 1년 전쯤 가지고 왔었던 상신전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이 세 종목 좀 잠깐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 두 종목부터 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너무 올라서 이 구간이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다시 이 구간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 작년 3월쯤 한 요때쯤 3월 21일 날 갑자기 점상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점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차트였는데,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상신전자도 비슷해 보인다고 1년 전쯤에 가져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차트를 다시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때 역배열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이평 배열 맞추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성우 하이텍이나 현우산업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평을 모아주고 정배열을 만들고 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점상 들어가면서 이 상승 이 차트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6연상 6.4인가 7.상이 나왔죠, 여러분. 이때 1, 2, 3, 4, 5, 6, 7.상 8.상인가요? 아니다. 거래정지인가요, 이때? 1, 2, 3, 4, 5, 6, 7연상 7연상에 그 이후에 이렇게 파동 그려점수 나왔는데, 보시면 이 구간이 잘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점상으로 날아간 케이스고, 오히려 매집 자체는 상신전자나 린드먼 아시아가 조금 더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갑자기 점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 케이스고,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 상승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면 2월 한 5일? 6일? 이런 차트였는데, 매집은 오히려 린드먼 아시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바닥권에서 매집도 많았고, 똑같죠, 차트가 카나리아 바이오랑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들어 올리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꾸준한 상승이 나왔죠. 조정 파동 주면서 약간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왔는데, 이걸 자체를 이제 엘리어트 1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이렇게 쭉 밀렸죠. 이런 수렴 형태가 나오면서 다시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소폭 들어오면서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놨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17%, 오늘도 6%대까지 찔러주는, 위아래로 지금 10%가 움직였죠. 위로 6%, 아래로 4%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돌려주려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구간에서 1타 정도 담으시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한 번 더 이중 바닥으로 만들거나 바닥을 한 번 더 찍을 걸 감안해서 2차 진입,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정도 담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장기동 평선 라인을 지켜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러면 다시 매집봉 띄우고 다시 빠지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린드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보면 제가 이 5,8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800원이 크게 보면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저항이었고, 이때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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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또 이때도 지지, 또 여기서는 또 저항.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러주면 약간 이거 괜찮은 타점 나오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크지 않죠.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심지어 조정 기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어트 18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엘리어트 1파가 나왔으니까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묶어서 갈지 모르겠는데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 AI 쪽 회사 투자한 거를 좀 엮었더라고요. 이 창투사 쪽이다 보니까 린드먼 아시아가 뭘로 올라갈까 저도 궁금했는데 AI가 날뛸 때 AI 회사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다는 걸 부각을 시키면서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죠. 조정이 크지 않은. 근데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모양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린드먼 아시아랑 다르죠. 상승했다가 조정이 크게 나와요. 이 고점이 7,830원인데 이 저점이 4,700원이죠, 여러분. 그러면 3,100원 정도 차이 나죠. 3,100원이면 이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 마이너스 40%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다행히 저희는 못해도 이 구간에서 샀으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린드만 아시아처럼 조정이 얕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강하게 주고 다시 올라왔죠. 그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차트가 비슷해 보여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 모양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 카나레아 바이오가 추세는 엄청나게 강했고 린드먼 아시아도 조정 없이 크게 상승을 했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을 크게 주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상신전자도 이때 급등했을 때부터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평 정배열 나면서 올라가기 시작은 했지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이제 정배열 나면서 올라가기 시작은 했지만 보시면 이 고점대 구간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화요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상신전자 화요일 흐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왜 중요하냐? 여기서 지금 상한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갭으로 뛰어서 여기를 그냥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올랐다가 윗꼬리 달면서 다시 쑥 밀리거나 어, 음봉이 아니더라도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음봉이 아닌 양봉이더라도 큰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쌍봉 가능성 있겠죠, 여러분. 단기 쌍봉 가능성. 다시 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갭상승하면서 이 앞전 고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좀 큰 양봉이 나와주거나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거나. 그러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 달리면서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만 원 정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제 만 원 이상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만약에 화요일 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올라가 주지 못하거나 어 음봉으로 어 좀 큰 음봉 마감을 하는 경우 저는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쌍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량 매도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 주지 못하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익절을 하고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럼 또 이만큼 또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한번 던져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또 내려오면 이거는 쌍봉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쌍봉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마찬가지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좀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이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데
이 구간 넘어가 주지 못하고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어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최초 영상 올렸던 시점이 여기라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평균 단가가 4,000원에서 3,000원 초중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이 아마 평균 단가시겠죠. 이미 지금 위치가 최소 이미 지금 위치가 최소 70%에서 100% 이상 수익권이시죠. 아마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최소 70에서 100% 정도 수익 구간이실 텐데 이 정도면 수익을 실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육절은 항상 옳죠. 저는 10,000원을 보고 있고 어, 화요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인데 만약에 화요일 흐름이 괜찮다. 그럼 10,000원 기다려야죠. 근데 안 좋은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저도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미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수익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못 사서 아쉽긴 하지만 저도 수익이 지금 거의 100%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단기적으로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던질 거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흐름은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제가 4,5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4,500원 오면 그때 불타기 할 거라고. 근데 4,500원을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 나 다시 왜냐면 내려왔다가 인드만 아시아처럼 다시 이만큼 내려와도 안 이상한데 다시 돌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쌍봉 찍고 빠지려는 거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요일 포함해서 다음 주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단기 쌍봉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당연히 10,000원 이상 가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좀 바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어, 카나리아 바이오, 린드먼 아시아랑 차트는 비슷하지만 린드먼 아시아처럼 상승 이후에 조정이 벌써 3월부터 3, 4, 5, 3달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시간을 끌고 올리는 종목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상신전자도 만약에 쌍봉 찍고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고점 시그널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를 만들었으니 이 추세는 지켜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이 추세가 또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꽤 크실 텐데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략 매도를 하게 되면 왜 전략 매도를 했는지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는 굉장히 괜찮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 윗꼬리가 많이 달렸었던 2021년 초중반 5,900원, 6,000원대 라인을 돌파해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눌림을 준다. 또 여기가 이렇게 타점이 되겠죠, 여러분. 앞에서는 저항 라인이었으니까 지금은 지지받을 가능성. 눌림이 온다면 이런 걸 보고 타점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거래량 터진 양봉이 강하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보이고 있고 월봉상 스토캐스틱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쭉쭉 올라가는 그림 나올지 일단 다음 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봉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주봉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거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 나스닥 소폭 뱉어냈네요. 상승폭을 S&P 500도 지금 보합권으로 지금 좀 내려온 모습인데 오늘 또 이제 미국 증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발표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디폴트 이슈 해결될 때까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내일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마무리가 되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영상 또 올려드리고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는 어, 이번 주 관심 종목이랑 비슷하게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현우산업, 모비스, 영보학은 또 가져올까? 그리고 백광산업, 빗셈전자, 우리ENL, MVH 코리아 좀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아직 검색기는
검색기는 돌려보지 않은 상태여서 검색기 안 돌려보고 그냥 종목들 중에 하나로 선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기까지 돌려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로 골라볼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휴일인데 휴일 동안은 좀 푹 쉬시고 저도 휴일 동안 좀 이슈 있거나 하면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